연박사의 여행지식의 연명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양조주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맥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는 이제 맥주를 어떻게 하면 배가 안 나오게 마시는지와 그리고 또 맥주를 제대로 따르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조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양조주는요, 그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곡류와 과실 등 당분이 함유된 원료를 가지고, 곡류와 과실, 당분이 함유된 원료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발효시켜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대표적인 뭐 포도주, 와인이나 뭐 사과주, 우리가 사이다라고도 하고 시데르라고도 하는 이제 사과주가 있고요. 자, 둘째로 이제 원래는 당분이 없었는데 당분을 만들어서 발효를 하는 경우예요. 요거는 이제 전분을 원료로 하는 건데 그 전분을 당화시켜서 다시 발효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복발효주로서 대표적인 게 이제 맥주하고 청주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발효를 해서 만드는 술들은 바로 이제 양조주라고 한다 그랬죠? 예. 요 술은 그렇게 높은 도수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알코올 함량이 한 3도에서 18도, 뭐 높아봤자 한 21도 정도까지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양조주, 단발효주, 복발효주에서 단발효주에는 와인, 사과주, 복발효주는 맥주, 약주, 탁주, 청주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우리 그 시험에 나온 그런 양조주에 대한 문제 중에 이 양조주의 원료가 뭐냐라고 묻는 게 있었어요. 같이 한번 받으실게요. 이렇게 별표 표시되어 있는 거 중요한 내용이라겠죠. 자, 와인은 뭐로 만들어요? 포도로 만들죠. 사이다, 시드르. 자, 사이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상표 이름으로 사용을 하지만 원래는 이제 사과를 발효한 음료에 이제 사과를 발효한 술의 이름을 이제 사이다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이제 타디라고 하는 건 코코스 야자 수액을 중류한 술이 이제 코코스 야자 수액인 타드를 중류한 술. 그래서 이제 그 중류한 술을 이제 아라크라고 하는데 이 코코스 야자 수액을 이제 타디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페리라는 거는 배를 의미합니다. 네, 배로 만든 이제 양조주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원료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맥주, 비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맥주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은 일단 원료가 뭔가? 자, 원료는 첫 번째 보리가 들어가죠. 자, 보리는 이조보리라고 해서 대맥줄기 주변에 이제 두 줄로 보리알의 열매를 맺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줄로 쌍이 돼서 올라가는데 교수님, 그럼 2조 보리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뭐 4조 보리도 있고 6조 보리도 있어요. 그래서 한 층에 보리가 2개씩 쌍을 이뤄서 올라가면 2조 보리, 4개씩 쌍을 이뤄서 올라가면 뭐 4조 보리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 맥주를 만들 때는 이제 2조 보리를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효모, 그리고 이제 호프와 기타 재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맥주의 원료 잘 알아두시고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보리에 대한 어떤 게 좋은 보리인가 이제 이런 얘기가 이런 이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보리는 첫 번째 껍질이 얇고 다망색을 띠고 윤택이 있는 것. 그리고 둘째 알맹이가 고르고 95% 이상 발화율이 있는 것. 셋째 수분 함량이 10% 내외로 잘 건조된 것. 넷째 전분 함량이 많고 단백질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단백질이 많으면 맥주가 탁하고 맛이 나빠진다. 그리고 품종으로는 주로 골든 멜론종을 많이 사용한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물은 맥주에서 90% 이상이 이제 물이죠. 90%가 물이다. 사실 내가 이런 이제 맥주의 재료 중에 가장 중요한 재료를 한 가지 뽑으세요. 그러면 사실 물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물 맛이 좋은 곳에 이제 좋은 맥주도 나오죠. 자, 그래서 90% 이상이 이제 물인데 수질이 좋은 물을 사용해야 되고 물의 수질은 맥주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물은 무색, 무미, 무치에 무색, 무치, 무미하고 투명한 것이 좋다. 보통 산성에 이제 양조 용수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이온 교환 수지의 발달로 이상적인 수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맥주를 양조할 수 있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효모는요, 맥주에서 사용하는 효모는 메가즙 속에 당분을 분해해서 알코올하고 탄산가스를 만드는 작용을 하는데요. 자, 이런 작용하는 미생물로 발효 후기에 이제 표면에 떠오르는 이제 상면 발효
효모와 이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밑으로 가라앉는 하면 발효 효모가 있어요. 그래서 요 어떤 게 상면 발효 효모인지 어떤 게 하면 발효 효모인지 요거 이제 그 분류표 해놨으니까 요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상면 발효로 만든 맥주는 영국의 예일이라든지 스타우트라든지 포토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하면 발효 맥주는 뭐 체코의 필젠, 독일, 미국, 덴마크, 일본의 이제 맥주들,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의 맥주들, 그리고 독일 뮌헨의 맥주들이 이제 하면 발효 효모를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하면 발효 효모를 많이 사용한다. 자, 그리고 호프는요. 자, 호프는 이제 맥주에서 사용하는 호프는 수정하지 않은 암꽃만, 천효꽃만 사용해요. 자, 어쨌든 요렇게 해야지 맛이 좋아진다고 해요. 자, 우리 호프 나오면 자, 호프는요. 우리 맥주의 쓴맛과 향기 그리고 거품을 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 맥주 거품은 드셔야지 배가 안 나올까요? 안 드셔야지 배가 안 나올까요? 네, 맥주 거품은 드셔야지 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가 안 나오게 맥주를 먹고 싶다. 그러면 맥주 거품을 같이 드셔야 돼요. 자, 호프는 거품을 일게 해서 호프의 이제 기능이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호프는 거품을 일게 해서 맥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맥주의 변질을 막아준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탄산가스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를 우리 거품이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선한 맥주를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호프의 작용, 바로 거품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기타. 그래서 맥주의 전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쌀이나 옥수수, 기타, 잡곡 등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나라는 이제 쌀이나 옥수수를 넣는 경우고요. 우리 독일 맥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100% 메가 보리로만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 맥주는 100% 보리로 만든다. 그리고 이런 쌀이나 옥수수가 들어가면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을 낸다고요. 자, 맥주의 이제 제조 과정은요. 자, 메가의 제조, 제맥이라고 하는데, 자, 보리의 싹을 내서 건조시키면 이제 엿기름이 되고요. 요거 이제 메가예요. 자, 메가를 당화하는 과정, 맥즙을 만드는 과정으로 메가를 분쇄해서 물을 넣고 가열을 하면 맥즙이 완성이 되죠. 따뜻해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얘가 달달해지죠. 우리가 엿기름 그 따뜻한 물에 식혜 만들 때 이렇게 불려놓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발효를 하죠. 전발효, 맥주에 효모를 첨가한 후에 효모를 증식하는 과정이고요. 주발효가 끝난 맥주를 후발효 과정으로 보내게 되죠. 자, 주발효가 끝난 맥주를 침강시켜서 맥주를 맑게 하고 탄산가스를 맥주 속에 용해하고 이제 포화시켜서 여과 과정을 거친다. 후발효의 숙성 기간은 맥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나 일반적으로 20일에서 60일 정도 숙성을 하고 이제 탄닌을 첨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는데 여과가 끝난 맥주를 살균 처리하거나 생맥주로 이제 생산을 해내고 맥주는 산소와의 접촉으로 이제 산화가 되는 것을 막고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이제 병입을 하게 되고요. 운반 이제 보관하게 되죠. 또한 이제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서 저장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 맥주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맥주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 병맥주의 경우에는 한 1년 정도가 유통기한이고요. 우리 병맥주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좀 보존기간이 길도록 하는 생맥주 병 색깔은 무슨 색? 자, 투명한 색이에요. 투명한 색이 가장 좋지만 우리 투명한 색은 좀 그 병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좀 저렴하면서 그래도 보존율이 높은 갈색 병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가격 차이는 가장 투명한 병이 가장 비싸고요. 그 다음이 초록색 병, 그 다음이 갈색 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맥주의 종류, 상면 발효 맥주, 이렇게 보시면 영국에서 많이 생산된다 그랬죠? 우리 포터 맥주, 그리고 스타우트 맥주, 예일 맥주, 뭐 람빅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많이 보던 맥주들 많이 있죠. 여기 미국의 버드와이저고 비트버거라는 이제 독일 맥주, 얘는 코로나라는 멕시코 맥주죠. 얘는 이제 멕시코 더운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코로나 맥주는 이제 레몬하고 같이 마시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바에서 시키면 레몬, 슬라이스된 레몬을 입구에다가 하나 넣어주죠. 자, 그래서 코로나 맥주는 뭐 레몬하고 또 소금하고도 같이 먹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더우니까 비타민과 그리고
여기가 사막 막 이런 데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비타민하고 이제 염분 섭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마시기도 한다. 자, 일본 아사히 맥주, 뭐 영국의 기넥스 맥주, 일본 삿포로 맥주 이런 병도 한번 받으시고요. 자, 맥주 종류를 보시면 이렇게 또 별표 나왔죠? 네. 저온 처리 맥주는 이제 흑맥주, 포터 맥주, 라거 맥주가 이제 저온 처리 맥주고요. 자, 비열 처리 맥주, 비살균 맥주, 우리 드래프트 비어라고 하는 생맥주가 비열 처리 맥주예요. 그래서 우리 생맥주는 우리 병맥주보다는 유통기한이 더 짧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기넥스 맥주 안에 보면 이렇게 흔들어 보면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위젯이라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탁구공 모양의 기구가 있는데, 캔을 딱 땄을 때 얘가, 자, 이 위젯에 잡혀 있는 이제 소량의 맥주와 질소가스가 맥주로 이제 섞이면서 크리미한 거품을 내는데, 이 위젯은 기네스 캔맥주의 맛을 마치 펍 생맥주 집에서 마시는 것 같이 신선한 생맥주를 마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딸그락딸그락 소리 나는 거 나중에 한번 칼로 잘라서 한번 보세요. 아, 얘가 위젯이구나. 탁구공 모양의 위젯이 들어가 있다. 자, 하면 발효 맥주는, 자, 뭐 라거 맥주, 그리고 생맥주, 필스너 맥주, 복맥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표하고 같이 연결해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요거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자, 맥주의 재고 관리. FIFO,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선입, 선출법.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먼저 입고된 맥주를 먼저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일반적인 국내 병맥주의 유통기한은 12개월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네, 먼저 들어온 맥주를 먼저 팔지 않고 계속 뒤에다가 쌓아놓고 앞에 있는 맥주만 팔다 보면 뒤에 거는 유통기한이 지나서 팔지 못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FIFO, First In, First Out, 선입, 선출. 자, 맥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요런 의미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나라별로 유명한 맥주들, 각 나라별로 이렇게 유명한 맥주들 있는데, 독일의 벡스비르, 레벤브로이, 덴마크의 칼슈버그, 체코의 필스너 오르겔, 네덜란드의 하이네켄, 미국의 밀러, 버드와이저, 그리고 일본의 삿포로, 기린, 아사히 이런 애들 있죠. 자, 특히 하이네켄 같은 경우는 우리 동남아에서 이제 태국이나 이제 이런 동남아에서 바나 이렇게 식당 이런 데에 들어가시면 이상하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이네켄 맥주를 많이 주더라고요. 하이네켄 맥주가 그쪽으로 좀 많이 진출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맥주를 맛있게 마시는 법, 이렇게 보시면요. 맥주는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노출시키면 맛의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5에서 20도 정도의 실내 온도에서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이 없는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되고, 또한 영하의 온도에 노출되어 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자, 계절이나 지방 기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맥주는 섭씨 3에서 4도에 보관하였을 때가 가장 좋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기억하려면 맥주는 무조건 한 4도에 보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관했다가 여름에는 4에서 8도, 겨울에는 6에서 12도 정도 온도로 서브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랬는데, 보통 이제 4도에서 보관했다가 냉장고에 4도 정도 보관했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서 손님한테 서브할 정도 되면 그 정도 온도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맥주를 따를 때는 병을 글라스에서 4에서 5cm 정도 들고 거품이 일게 따르는 것이 좋으며, 거품이 없이 따르면 이산화탄소가 맥주와 함께 넘어가기 때문에 배가 빨리 불러온다. 자, 맥주의 산화를 막는 거품을 유지하면서 마시는 것이 끝까지 맥주 맛을 유지하는데 좋다. 그리고 단순히 마시고 첨단하지 않는 것이 가장 맛있게 마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맥주 마시는 법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좀 다시 한번 제가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독일에 가시면 이제 맥주 축제가 있어요. 독일 옥토버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이게 독일식으로 발음하느냐 아니면 미국식으로 발음하느냐의 차이고요. 어쨌든 옥토버 페스트, 원래는 옥토버니까 10월에 열렸던 맥주 축제인데, 10월이 조금 날씨가 추우니까 9월달로 좀 땡겨서 맥주 축제를 하자. 그래서 9월 셋째 주 토요일부터 10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독일 뮌헨 지방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맥주 축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리우의 삼바 축제하고 일본의 삿포로 축제, 삿포로 눈 축제 있죠? 요거랑 같이 세계 3대 축제에 들어가는데, 자, 독일 국민은 전 세계에서 독일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서 7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 축제를 통해 축제를 위해서 이제 독일에 방문을 하는데요. 위넨의 6개의 맥주 회사가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를 치고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우리도 맥주 마실 때 안주 같이 먹잖아요. 얘네도 맥주 마실 때 안주 같이 먹어요. 그래서 맥주는 이 시기에 한 600만 리터가 넘게 소비가 되고요. 맥주와 함께 70만 마리의 닭은 이제 훈제로 해서 많이 먹고, 30만 마리의 돼지는 어디다 써요? 돼지는 뭐 요리를 하기도 하지만 소시지를 만들어서 많이 먹죠. 이거 100여 마리의 소가 이 기간에 소비가 되죠. 그래서 이 맥주 축제 하는 기간에 사람은 되게 즐겁지만 우리 가축들은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맥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맥주 맛있게 마시는 법, 맥주 따르는 법,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맥주 따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맥주를 가지고 왔어요. 스틸라라는 맥주인데요. 요즘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맥주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스틸라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교수님, 스틸라는 어느 나라 맥주예요? 스틸라는 독일 맥주고요. 독일 맥주니까 100% 메가 보리로 만들죠. 네. 그리고 도수는 이렇게 보니까 5도 정도 되네요. 네, 500ml짜리고요. 자, 글라스는 하이네켄 글라스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따르실 때 거품이 이렇게 나게 따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품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요. 거품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립시다. 자, 원래 맥주는 몇 도로 개발됐을까요? 원래 맥주는 8도로 개발됐어요. 처음에는 8도였죠. 근데 점점 도수가 내려가요. 지금은 우리나라 맥주들은 한 4.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자꾸 도수가 내려가요? 소주도 자꾸 도수가 내려가죠. 옛날에 25도로 시작했는데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왜 자꾸 도수를 내릴까요? 도수가 1도 떨어질 때마다 판매율은 4%씩 증가한대요. 그래서 술의 도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제 이렇게 그 거품이 잦아들면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여기다가 맥주를 따라요. 자, 그래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까보다 조금 더 맥주의 거품이 더 잘게 부서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느껴져요, 여러분? 조금 더 잘게 부서져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조금 이렇게 잦아들게 돼요. 네, 온도가 되게 좋은가 봐요. 금방 안 잦아드는데, 자, 이렇게 조금 꺼져가고 있죠? 네, 꺼져가고 있을 때. 자, 맥주는 그래서 한 3번에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좀 거품을 많이 일게 따랐다가 꺼트리고, 많이 일게 따랐다가 꺼트리고 한 3, 4번 정도 나눠서 따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술집에 갔을 때 맥주 시켰는데 거품 많이 이렇게 나오면 기분 언짢잖아요. 내가 먹어야 될 맥주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분 언짢은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잦아들게 기다렸다가 이제 3번, 4번 이렇게 따라서 이 위에 맥주 거품이 쌓이게 만들어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도 별로 그게 좀 불만이 적으시겠죠? 네, 잠깐 기다려 봅시다. 네, 아까보다 많이 맥주 거품이 잦아들었을 때 또 따라봐요. 아직 내가 원하는 양만큼 안 올라왔죠? 네, 또 그러면 기다리세요. 네, 맥주 거품이 좀 많이 잦아들었어요. 그러면 또 여기다가 이렇게 따라 봅시다.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조금 더 올려볼까요? 네. 맥주가 거의 위까지 차 오르고 그 위에 이렇게 거품이 얹어져 있죠. 네. 이렇게 드시면 드시는 분도 내가 먹는 맥주가 양이 충분히 많아서 좋고, 그리고 또 위에 있는 거품이 밑에서 올라오는 탄산을
가둬주고 신선한 맥주를 만들어줘서 좋고, 네, 그리고 또 거품이 있으니까 거품을 먹어야지 배가 안 나온다고 했죠? 네, 거품 먹어서 배가 안 나와서 좋고, 여러모로 좋게 맛있게 맥주를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